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틀 연속 아닌가? 아, 반이군요. 반만 이틀 연속 오른 거죠. 네. 네, 오늘 시장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1% 정도 상승은. 해외 시장 대비 해외 기술주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1%대. 네, 나스닥이 1%대 떨어졌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2% 네. 올랐습니다. 상당히 싸거든요. 7만 원 이하에서는 싸죠. 우리가 그 노근창 센터장 또 노근창 센터장님하고 저희가 했던 대던 보고 기관들이 사는 거 아닌가? 오늘 좀 기관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네. 외국인도 뭐 조금 사긴 샀는데 한 9일 만에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를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오늘은 좀 기관이 정기전자 많이 매수했고요. 네. 업종 상승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원달러 환율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1275원 정도, 전일 대비 0.7% 정도 하락을 했고요. WTI는 어느새 113불 가 있네요. 또 올랐네요. 오늘 예. 오후에. 네. 오늘 하루로는 떨어졌는데 그 113불 정도니까 일단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일본이 0.4% 상승, 홍콩이 지금 2.7%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상해도 0.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오랜만에 좋습니다. 네. 네. 오늘 국내 시장 업종 상승률은 이제 은행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카카오뱅크가 3% 상승을 했고 이제 다른 시중은행들은 그냥 거의 보합세였습니다. 네.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이제 KC텍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5.6% 상승했고요. ST바이오센서도 2%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전기전자 섹터가 1.7% 올랐는데요. 일진머티리얼즈, SKIT 이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도 6%, 2%대씩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기, 대덕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들도 오늘 올랐는데요. 세아제강과 세아홀딩스가 6%대, 4%대 상승을 했고요. NI스틸, 현대 BNG스틸 이런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 다 4%, 3%대씩 올랐고 포스코홀딩스와 동국제강도 2%대,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21일 날 이제 토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지금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쿼터제가 막혀 있는데요. 요거 좀 폐지가 되거나 완화가 될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뭐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될까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네.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음식료 섹터였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제였네요. 음식료 섹터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던 고려산업, 대한제분, 대한제당 이런 회사들 다 11%, 7% 이렇게씩 크게 떨어졌고요. 오늘 농심이 7%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실적 우려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런 리포트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목표가도 좀 하향을 했고요. 네. 예, 섬유유복도 별로 좋지 않았고 운수창고 업종도 HMM이 3% 가까이 하락하면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네, 우선 그 JP모건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투자 의견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항생테크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장중에 한 4% 넘게까지 오르는 걸 봤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이제 목표가 상향, 투자 의견 상향하는 목록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는 목표가를 70%대 대폭 상향을 했고요. 높게 상향한 건 아이치 4배까지도 상향을 했습니다. 23년도 기준 PER이 알리바바가 15배, 텐센트 25배, 징동 22배, 핀투어투어 18배, 바이두 14배 이 정도를 이제 거론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텐센트가 홍콩 달러 265불에서 470불로 목표가를 대폭 상향을 시켰고요. 알리바바는 US 달러 기준 75불에서 130불로 거의 2배 가까이 뭐 오른 것 같네요. 메이투안도 홍콩 달러 105불에서 220. 여기에 2배네 진짜. 예, 여기가 진짜 2배죠. 근데 메이투안 이것도 이제 배달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JD 징융닷컴은 40에서 58. 핀투어투어 27에서 55, 넷이즈 60에서 120, 딱 2배 올렸고요. 바이두는 90에서 125,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근거가 뭐지 도대체? 풀어준다는 얘기인가? 네. 사실 JP모건에서 인터넷 기업들 투자 의견을 언인베스터블 이었거든요. 네. 투자를 뭐 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실제로 외국인 수급을 좀 많이 뺏어서 갔습니다. 이 리포트 영향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의견을 좀 대폭 상향을 시키면서 다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기하네.
네,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폭등하는 원인이 항생테크가 지금 3.37% 올랐으니까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22년도 올해 기준으로 원래 2.6%였는데 2.4%로 조금 내렸고요. 23년도는 2.2%였는데 1.6%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말 시점 기준으로 S&P 500 지수도 목표가 원래 4,700이었는데 4,300포인트로 하향을 시켰고요. 2년 내 경기 침체 발생할 확률도 35%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페드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양호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 네. 페드가 물가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것은 실수였다라고 시장이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동조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치솟은 인플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정치적 의제가 될 것이고 인플레는 실업보다도 사회적 충격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인플레를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6월달 6월달 7월달 50bp씩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시장은 더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겠죠. 궁금했었는데 이창용 총재께서 어제 얘기하셨죠. 네, 지금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빅스텝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어제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3%를 돌파를 해서 지금 그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 막 10몇 bp씩 올라가고 그런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진 않네요. 예, 오늘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 마무리됐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따라서 급등하거나 이제 급락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편차가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SM이 오늘 12%나 상승했습니다. 네. 뭐 하이브, YG엔터, JYP는 다 1% 상승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여기만 좀 급등을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이 120억인데 190억, 굉장히 높은 수치 발표를 했고요. 자회사는 조금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247억.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여러 가수들이 컴백을 해서 이제 음반 판매량이 338만 장, 네. 15% 증가를 해서 실적에 많이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라이크 기획, 이수만 사장의 회사죠. 여기에 지급하는 인세 규모가 감소했고 음원 매출 증가 때문에 실적에 기여를 했고 일회성 요인, 이 로열티 매출도 있었는데요. 요거를 제거해도 영업이익률이 25%나 달하는 괜찮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PER도 18배로 엔터 4개 회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는 농심이 오늘 7%나 하락을 했는데요. 신한금투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컨센 부합했지만 원가 부담이 2분기부터는 좀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목표가를 36만 원으로 8%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주요 원재료인 이제 소맥, 팜유에다가 지금 포장재까지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2분기에는 좀 비용 부담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내와 미국에서는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내는 한 10년 만에 인상을 했던 거고요. 원가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그래도 좀 역부족이라서 추가 인상이 절실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좀 비용 부담 우려 때문에 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10% 정도 하향을 했고 목표가도 8% 하향을 했습니다. 라면 가격 못 올릴까요? 50원, 100원? 그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 시기 때 그때 보면은 막 1년에 한 번씩 계속 올렸거든요. 아니 그럼 1,500원 하던 사발면 1,600원 하면 안 사 먹을 거예요? 그게 사실 말이 쉬운데 굉장히 작년도에 올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부에서 반대도 심하고 네. 계속 못 올리게 하고 라면 업체들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다가 겨우겨우 작년에 한 번 올렸었는데 그래서 10년 만에 한 번 올린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올릴 수 있을까? 참 이 원재료 가격 오른 거 생각하면은 안 올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사실 저희 댓글창을 보면은 라면 가격 다 올려라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작년에 얘기했던 게 소비자 물가 우려 때문에 뭐 못 올리게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전 사실 올려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어쨌든 이거를 왜 이렇게 나쁘게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가격 정가를 하면 매출이 늘잖아요. 뭐 1,000원 하던 거 1,100원, 1,000원 하던 거 10개 팔다가 1,100원에서 10개 팔면 10% 느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우리 이번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꼬꾸라졌지만 사료주 비료주는 뭐 오히려 거기는 조달하는 거 비용 100%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뭐 콩을 배에다 싣고 오면 오른 가격 그대로 반영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반영을 시키면 매출을 늘리고 이익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은 10%만 늘어도 영업이익은 뭐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가격만 인상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 가격 반영하는 순간 주가가 오히려 현재 주가가 좀 낮다고 평가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렇게 보는지. 네, 사실 이제 작년도에 이 라면 가격 한 8% 정도 올린다고 했을 때 이 농심의 영업이익 추정치 22년도 추정치가 60%나 대폭 상향된다 이런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라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부담이 커서 이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굉장한 호재인데 사실 올릴지 안 올릴지는 알 수 없죠. 네, 만약에 올린다면은 고죠, 그죠? 그렇죠. 당연히 좋은. 올린다는 확신만 있으면 라면 회사 다니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릴 건지요? 네, 올릴 가능성이 높다. 산에서 높다. 올린다. 51% 49%로 대답해 주시면 올린다 51, 안 올린다 49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에서 지금 올린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네. 네. 큰 도움 되겠습니다. 큰 도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조선주들이 좀 하락했습니다. 망했죠.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9.5% 하락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은 4.3%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상 뭐 적자 볼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예상보다도 적자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분기 매출은 12% 늘었거든요. 근데 이 원재료 상승 때문에 매출 원가가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순이익이 전년도에는 2,400억이었는데 이번에 4,900억. 컨센이 마이너스 700억이었거든요. 700억 정도 적자 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900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적자가 큰 거를 떠나서 요 순이익이 손실이 자기 자본 이익 잉여금을 훼손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익 잉여금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4,900억 마이너스가 추가가 되니까 그렇죠? 자본 총계가 2.2조에서 1.7조로 22% 순자본, 자본 총계라는 순자본. 네. 예, 요게 참 걱정인데요. 이 자본을 추가 조달을 해야 될 거란 이슈가 좀 오늘 우려로 미친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근데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 비용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원재료 부담을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 이익을 추가로 하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 조달을 지금 할지 말지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 이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1분기, 2분기 적자 날 거라는 거 거의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 새삼스럽게 반영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자본이 1.7조밖에 안 남았고 지금 현금상 자산도 한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분기에 이제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판관비랑 같이 하면 한 1.7조 원 되니까 조금 자금이 딸리긴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유상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조금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블록딜 소식이 오늘 들려서 요거 공시가 나서 요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한 80%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근데 이제 보유 중인 지분 중에 한 1.7% 규모를 1,800억 규모입니다. 이거 블록딜 매각한다라고 공시를 했고 이유는 신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매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4%대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조선사 LNG 수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중공업이 5,800억 규모의 LNG 운반선 2척 수주를 했고요. 삼성중공업도 LNG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었지만 오늘은 조금 조선사 투심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굉장히 좋았던 섹터라고 할까요? 그 폴더블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사실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 지금 중국 봉쇄 우려 때문에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3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도 보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은데 신한금투에서 오늘 이런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70개 탐방의 결론은 하반기는 폴더블이다. 네, 스마트폰 섹터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폴더블 섹터는 좋다라는 건데요. 그거에 당연히 매출 개수가 거의 2배씩 늘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죠. 그게 개수가 총 대수가 많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근데 이 폴더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폴더블 쪽이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이 리포트의 주제인데요. 네. 뭐 전방 그 스마트폰 그리고 TV, 태블릿, 노트북, 가전 사실 모두 피크아웃 후의 수요 감소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스마트폰 출하를 원래 25% 증가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신한금투에서는 이게 25%는 무슨 2%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스마트폰인데요. 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IT 이런 수요 흐름과 차별화될 만한 기업군으로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유를 몇 가지 거론을 했는데요. IT가 부진해도 폴더블 산업은 전년 대비 100%씩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폴더블 부품 주문량이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힌지는 22년도에 이어서 23년도에도 업그레이드될 부품이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은 좋을 것이다 인데요.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 전망으로는 22년도에는 이 1,300만 대였는데 1,600만 대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23년도에는 3,200만 대로 100% 또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신한금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전망을 보면은 23년도 기준은 2,700만 대로 전년 대비 63%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신한금투는 3,200만 대, 요거 대비해서는 키움증권이 조금 2,700만 대 적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 폴더블폰 신제품은 6월 전후로 물량 양산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부품 주문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Z 플립 폴드 이제 4가 나오는데 작년에 3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플립이. 이번에도 인기가 많을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삼성의 폴더블폰 생산 계획만 봐도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 한 3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어서 폴더블 벤더들도 하반기에 특히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종목도 언급을 했는데요.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하이테크, 인터플렉스는 올해 영업이익에서 폴더블 제품 비중이 60%를 상회하고요. 특히 파인테크닉스와 KH바텍은 폴더 노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80% 수준까지 가고요. 참고 삼아서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벤더들 현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부품별로 어떤 회사에서 조달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종목만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실적을 언급해드리면 오늘 이제 파인테크닉스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다. 그리고 IT 세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프리미엄 제품은 수요가 좀 견고하다. 그리고 삼성 폴더블폰 판매량이 연 1,0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KH바텍은 파인테크닉스는 일단 내장인지 만드는 회사고요. KH바텍은 외장인지 공급사인데요. 1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네. 4세대 제품의 힌지 구조 변화에도 ASP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원화 구조, 그러니까 공급받는 회사를 늘려서 더 이제 부품 조달을 안정화시키려고 삼성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품사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하량 절대 규모가 작아서 이 삼성 입장에서도 니즈가 크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옛날에 탐방하던 이것과 관련된 기업에서 전화가 왔어요. IR 담당자가. 네. 저하고 하도 제가 많이 찾아가서 친하게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각도의 TV 잘 보고 있다고. 꾸준히 해줘서 고맙다고. 시간이 딱 맞다.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과거보다는 회사가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에 꿈꾸던 그 매출과 이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랬죠. 정말 미안한데 지금 이 정도 밸류에이션 가진 주식이 지천에 널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한 9배 정도 되는 수준? 시가총액이?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더니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러면서. 네. 그만큼 지금 한국 주식들이 이쪽 관련 이 주식들도 이제 예전에 상당히 꽤 비쌌었는데 지금 뭐 아주 비싸지 않을걸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다 PER 10배 언더입니다. KH바텍은 이상할 텐데. 언더입니다. 언더예요? 예. 와, 많이 빠졌네 다들 진짜. 예. 네. KH바텍은 특히나 이 삼성 점유율이 90%라서 이 독점적 지위가 이제 뺏길 거냐 안 뺏길 거냐. 근데 이제 이 회사는 키움증권에서는 안 뺏길 거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KH바텍이 8%나 급등했고요. 파인테크닉스도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4%, 세경하이테크 2%씩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제도 좋았는데. 네. 어제도 좋았습니다. 네. 예,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이 대폭 어닝 서프라이즈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원재료 비용 많이 올랐지만 판가 인상으로 다 전이를 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523억 어제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LNF하고 에코프로하고 좀 비슷한 영업이익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막 4배, 5배씩 차이가 나니까 오늘 후성이 16% 상승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회사는 대주전자재료, 일진머티리얼즈 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코스모화학도 4, 5%, 코스모 신소재, LNF 3%대씩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해서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오늘은 굉장히 좀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안 좋은 기업 크게 떨어진 게 있었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실적과 상관없이 아모레퍼시픽은 또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 직원 3명이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착복을 하고 또 허위 견적서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을 횡령을 해서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불법 도박 이런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꼭 우리가 끼어왜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도박이든 주식을 도박으로 하니까 다 날리는 거죠. 그냥 그 30억 가지고 그냥 놀지. 근데 요거를 뭐 코인 불법 도박 이런 거 해서 다 날리진 않았나 봐요. 회사 측에서는 이제 좀 빠르게 적발을 해서 대부분은 회수 조치했다라고 언급은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화장품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실적도 안 좋고 이렇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부 통제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오늘 뭐 사실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큰 돈은 아니거든요. 30억을 전부 잃었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대부분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3%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회사들이 코스맥스랑 한국콜마인데요. 코스맥스는 오늘 12%나 하락을 했고요. 한국콜마는 6% 하락을 했는데요. 둘 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맥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 하락한 137억, 컨센이 250억이었으니까 한 절반 정도 밖에 못한 겁니다. 예, 매출은 늘었거든요. 9% 정도 증가했는데 1분기에 뭐 신규 채용도 많이 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하면서 인건비가 20% 증가를 했습니다. 네. 원부 자재 가격도 상승해서 영업이익이 좀 급감했고요. 또 하나 코스맥스를 짓누르고 있는 리스크가 있죠. 이 중국 법인 장사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쪽을 따로 떼어내서 상장을 할 것이다. 요 계획도 투심악화 요인입니다. 네. 특히 이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비용 부담이 고객사한테 전가되고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이익 성장 대부분이 이제 중국 법인에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회사인데 그렇죠. 그걸 뛰어가면은 또 떼니까. 속상하지. 그것 때문에 투자했는데. 그렇죠. 비상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자회사가 이거 있네. 오케이 그럼 여기다 투자해야지 하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참 투심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고요. 한국콜마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컨센이 230억이었는데 129억 발표를 했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둘 다 컨센서스 대비 한 절반 정도밖에 못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참 화장품도 참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 판매가 안 되니까 LG생활공과도 아주 작살이 났잖아요. 네, 이제는 뭐 주가가 100만 원 넘는 회사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네요. LG생건도 100만 원을 넘었었는데. 네. 참 언제 화장할 날이 올지. 화장품 주식에 화장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네. 예. 저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